어떤 시험이든 어떤 과목이든 불합격을 피하는 방법은 있더라고요. 초시생은 물론이고 재시생들도 이런 함정에 많이 빠지거든요. 최악의 공부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에서 행정법 담당하고 있는 김대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항상 궁금해하는 회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험 점수 어떻게 하면 팍팍 올릴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보니까 공부 오래 하신 분들도 이런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지 못해가지고 헤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동안 복습은 잘 하셨어요? 네. 근데 대답이 좀 시원찮은 거 보니까 아마 열의는 있었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 막막하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행정법 과목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넘어서도 다른 시험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묻는 거, 회독하는 법 알려달라. 어디서 얘기를 듣는 거죠. 20번 읽어야 된다, 10번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1회독 하는데 2달 걸렸거든요. 두 달? 근데 2, 3회독 하기가 조금 겁나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시간 오래 네. 걸리니까. 근데 다른 공부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묻고 싶은 건 회독이 뭐예요? 한번 쓱 읽는 거? 그렇죠. 좀 막연하죠.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될지 맞아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회독의 개념에서 잘 모르다 보니까 초시생은 물론이고 재시생들도 이런 함정에 많이 빠지거든요. 다른 거 다 고민하지 말고 딱 제가 하라는 것만 실천을 하시면 회독을 꾸준히 쌓아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목표부터 설정을 합시다. 그냥 10회독으로 정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10번을 어떻게 보냐. 행정법 하다가 행정학 빵꾸나고 다들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목표는 높게 잡는 게 좋으니까 10회독 정도로 하자는 거고, 회독이란 게 뭘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1페이지부터 정주행을 진짜 정직하게 10회독 하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사실 회독이라는 거는 한 바퀴를 돌린 것과 같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기본 강의 2달 동안 들었잖아요. 네. 그 강사랑 같이 1회독 한 거예요. 마지막 한 10회독 정도는 내가 날 잡고 1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보는 거죠. 기본 강의 듣고 보통은 뭘로 넘어가요? 심화 강의? 그쵸. 심화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 가잖아요. 심화 강의 때도 2회독 혼자 할 생각하니까 막막하잖아요. 원래 안 되는 거 맞아요. 어떤 과목이든 어떤 시험이든 3회독까지는 혼자 하는 게 힘든 거지.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도 풀고 하면서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서 그때그때 찾아봤어. 그 부분에 한해서는 내 1회독 한 거예요. 다만 다른 부분 빵꾸난 게 있는 것 같으면 돌아가서 같이 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렸다 싶으면 그게 2회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가볍죠. 네. 3회독도 마찬가지야. 문제풀이 하다가 그때그때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돌아가야지. 그러면은 퍼즐이 채워지면서 3회독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혼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정리하면 뭐다? 초반 3회독은 그냥 강사랑 같이 하면 된다. 다만 아까 내가 주말에 복습 잘했냐 물어봤잖아요. 혼자 한번 한 바퀴 그래도 돌아보려는 신용은 해야 돼. 그래서 스스로 복습 시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6개월 보내고 나면 남은 6개월 동안 3회독밖에 더 못하는데 계산이 안 맞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그 회독의 원리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봤던 거 계속 보면 빨라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느리지만 뒤로 갈수록 1시간 걸릴 분량이 20분 되고 10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요. 이걸 이제 보통 놓친다는 거죠. 결국엔 마지막 학습 곡선이 가팔라지려면 막판 그 시점까지 뭐가 돼 있어야 되느냐? 이 모든 공부가 누적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면 과연 누적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아주 잔인한 현실인 거예요. 근데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볼게요. 기본서 갖고 기본 강의 2달 동안 열심히 듣고 여기다 필기 많이 했죠. 아까 보니까 여기 막 필기한 거 읽고 하더라고요. 심화 강의 때도 열심히 또 필기하겠죠. 문제풀이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저기 내가 공부해놓은 게 흩어져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때요? 불안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저기 공부해놓은 결과물이 흩어지니까 사고가 통합이 안 돼 있어. 이거는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뭐 어디 세법 공부하시는 분들, 헌법 공부하시는 분들 다 똑같아요. 법학 과목이 특히 그래. 대법원 판례 가지고 장난질 많이 치는 게 비교 분석을 결국 해야 되는 케이스가 꽤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때 A 판례 공부한 거 저기다가 흔적을 남겨놓고 B 판례 저기다 남겨놓으면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단권화인 거예요. 단권화란 건 별게 아니고 한 번에 그냥 합치라는 거예요. 저는 기본서에다 합치라고는 하는데 꼭 기본서에 해야 되느냐?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 하고 싶다는데 아닙니다. 기본서에 안 하면 떨어집니다. 이럴 수는 없죠. 왜 기본서를 저는 권장을 하느냐? 처음부터 누적시켜야 마지막에 누적되는 양이 가장 많지 않겠어요? 만약에 나 기본서 싫어요. 서점 가서 보니까 뭐 요약서 엄청 좋다 이거야. 하면 눈 돌아가죠?
그래서 막 쇼핑하면 좋은데 중간부터 누적을 시키면 양이 줄잖아요. 기본 강의 들을 때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야 하면 기본서로 돌아가서 단권화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토지보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 85조 2항에 뭐가 있냐면 토지를 뺏어가면서 보상한다는 것도 결국 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안 주면 뭐 해야 돼요? 소송해야겠죠. 자, 그럼 소송할 땐 누군가가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그걸 이제 피고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피고 자리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라는 행정청에 앉으면 안 된다는 게 이 법조문과 그에 대한 해석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기본 강의 들을 때 그걸 캐치를 했으면 너무 좋지만 위에 문제풀이 듣다가 깨달았다 합시다. 다시 기본서로 돌아오는 거지. 그리고 수업 시간부터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관할토수위라고 줄여. 그럼 나도 줄이면 돼. 관할토수위 X라는 거죠. 만약에 나는 이렇게 줄였으면 좀 모를 것 같아. 그럼 여기다 쓰면 되는 거예요. 피고 땡땡. 사실 저는 이게 가장 모범적인 단권화라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함축적으로 적어놓으면 다시 돌아왔을 때 뭔 얘기인지 모를 것 같아. 그러면 수업 시간에 강사가 강조한 그대로만 가시면 돼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뭘 적어야 될지 판단을 맡기냐면 본인의 고민의 흔적을 남기는 게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내가 그걸 깨달아서 적는 거랑 그 과정 없이 그냥 강사가 여긴 이거 그냥 적으면 돼요 하는 거랑은 고민의 흔적이 남느냐 안 남느냐 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서 복기가 빨리 되고 뒤로 갈수록 회독이 빨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법조문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똑같은 조문에 기출이 이렇게 많이 됐다고요. 결국에는 다 똑같아요. 관할토수위 걔 좀 제발 안 치지 마라 여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관통하는 논리는 그냥 하나라고. 이거를 왜 따로따로 문장을 다 외워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결국 핵심은 이거다. 근데 본인이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적을 필요는 있다. 네, 마지막으로 팁 하나만 드리자면 단권화 하실 때 좀 작게 적어야죠. 마지막 거의 한 달 남기 전까지는 계속 하셔야 되는 게 단권화예요. 여기다 막 적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진짜 필요한 거 내가 깨달았는데 여기다 적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작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단권화라는 걸 해야 누적이 되고 회독이란 걸 최대한 많이 달성할 수 있고 회독이라는 건 결국 다 막판 한 달을 위한 준비 작업인데 수험생활 안 해본 경우가 많으니까 막판에 깨닫죠. 아, 처음부터 단권화 했어야 되는구나. 근데 시간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때 가면 늦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르면 함정에 크게 빠진다. 자, 이번에는 스스로 지금까지 공부 어떻게 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책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근데 설마 벌써 보여주신 건가요? 아니, 왜냐면 책이 아주 깨끗한데요. 책이 깨끗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밑줄을 치려고 했는데 네, 고민되죠? 네, 고민이 되더라고요. 함부로 동그라미 쳐놓고 뭐 형광펜 했다가 나중에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헛다리 짚은 게 되고 안 예쁘잖아요. 이해는 하는데요. 우리 시험이 일단 법조문이랑 대법원 판례 위주로 나오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중요한 거라는 건 뭘까요? 키로 시작되는 세 글자 있는데 키워드 맞아요. 법학 객관식 과목이라면 왜 키워드 위주로만 봐도 되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거는 뭐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공무원 시험 기준 국어 영어랑 비교를 해야 돼요. 국어 영어 공부할 때 요새 독해 기술, 추론하는 법, 출제 경향 좀 바꿔서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요. 거기서 배운 거 되게 소중한 방법인 거 맞는데 특히 법학 객관식 과목에 그대로 갖고 오면 오히려 점수 깎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법원 판례랑 법조문 읽어보니까 어때요? 이게 친절한 문장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게 한국어인가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건 기존에 있는 대법원 판례랑 법조문 표현을 조금 변형한 데서 그쳐요. 완전히 막 능동적으로 바꾸진 않아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죠.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 항상 그 전제가 아예 시험지 최상단이나 매 지문마다 등장하거든요. 그렇게 안 내잖아요? 다른 의미가 생겨날 수도 있지 않아 해서 문제 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표현에서 그 출처를 내가 미리 알고 있으면 키워드 몇 개 보고 이거 내가 어제 공부한 그 판례 아니야? 그럼 이 얘기겠네 해서 다시 돌아와 보면 살짝 바뀌었는데 결국 같은 의미네? 요 정도만 판단해주면 그만이라고요. 그럼 뭘 하면 되느냐? 예를 들면 토지보상법 83조인데 여러분들 이제 이의신청 뭔진 모르겠지만 얘는 어디로 가서 접수시켜야 되느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가래요. 이 항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래요. 그럼 그걸로 끝인 거예요. 시험장 들어와서 저는 이런 얘기 합니다. 문제풀이 할 때 대충 읽으세요. 왜 대충 읽으라고 하냐면 내가 대충 읽어봐야 내 눈에 띄는 키워드가 일단 있는 점들 볼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처음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뒤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에부터 힘 빼지 말고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토지보상 파트 문제가 나왔네? 근데 이의신청 얘기가 나왔네? 그럼 대충 읽어보면 결국에는 어디 가서 해야 되냐는 얘기 같아. 이제 지문 접어두고 내 머리 안에서 마치 뭘 해야 되느냐? 컨트롤 F 누르는 거죠. 따라하세요. 딸깍 해요. 딸깍. 그럼 여기서 이의신청을 찾아. 그 다음에 여기서 키워드 뭐였더라? 내가 방금
중앙을 본 것 같은데 해서 머릿속에서 찾으면 아 결국 이의 신청을 어디 가서 하라는 얘기지? 아 중앙토수에 가라는 얘기구나. 혼자 꽂혀서 아, 이게 함정인가? 이게 함정인가? 이럴 필요가 없는 거고 결국 결론은 똑같네요. 키워드 찾아서 표시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것만 표시하면 되는 거죠. 앞에서는 이렇게 해라 했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 뭐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다 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최악의 공부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문제풀이를 좀 천천히 합시다. 이 말을 이렇게 곡해하시면 안 돼요. 문제풀이 조금 하란 말이었나요? 아닙니다. 초반이 골든타임이에요. 때 되면 알아서 제품에서 다 방생해 드리고 하산하거라 한 다음에 지금 강의 줄이시고 혼자 문제풀이 하세요. 단 앞에서 복습 잘하고 이해해놨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겁니다. 한단 말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반론 한번 제가 하도 반박을 많이 하시니 귀에 막 환청이 들려요. 지금 마음속에서 뭐라고 하고 싶은지 들려. 문제풀이 뒤로 늦추면 기출 이만큼 봐야 되는데 다 못 보면 책임질 거냐 이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공무원 시험 기준으로 행정법 실제 시험장 들어서 몇 분 컷해요? 15분에서 좀 오래 걸리면 20분 컷이에요. 내가 진짜 실력이 많이 쌓였어. 실전 들어가기 이제 직전이야. 그러면 기출 한 세트에 몇 분 걸린다? 15분에서 20분 걸린다. 그럼 막말로 이제 문제풀이 양치기만 하려고 마음 먹었어. 1시간이면 몇 세트예요? 자, 산수 시간입니다. 60 나누기 20은 1번 3, 2번 4, 1번. 막판 가서 그 기세로 다 풀어 제끼잖아요. 2주 동안 이 세상 모든 기출 다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시점은 늦출수록 좋다. 두 번째는 사실 그 연장선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초시생일수록 사실은 문제풀이를 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 학생들 특징이라고 하죠. 저도 똑같아요. 썼다 지웠다 많이 합니다. 왜냐? 멍청해 볼까 봐.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는 자기밖에 몰라요. 공부하다 궁금한 게 생겼다면 물어보는 게 좋고 나 노량진까지 갈 여유가 안 되는데 질문 어떻게 합니까? 카페에다가 하시면 되고요. 친구들 카톡은 안 봐도 엄마 아빠 전화는 안 받아도 카페에 알림 뜬 건 봐요. 부담 없이 하시면 돼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프로 질문러 치고 성과가 안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창피한 무릎 쓰고 질문을 미친 듯이 올려서 답을 얻어가면 이분은 극복을 해요. 그걸 안 하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결국엔 노력으로 극복 가능하다라는 거고 당부 말씀 하나만 좀 드릴게요. 답변을 제가 웬만하면 개떡같이 하셔도 찰떡같이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찰떡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본인이 최대한 오늘 강의에서 정확히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이 둘째 줄 이 부분 설명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끔은 선생님 다음 시험 붙을 수 있을까요? 불안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음 시험이 뭔데요? 몇 년 공부하셨는데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정말 군말 없이 답변은 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공부 초보한테는 문제 푸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최악의 공부 습관은 버리고 점수 올리는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공부법은요.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돌려보면서 아 내가 이 방향대로 과연 나아가고 있는가를 중간 점검하는 게 효율적이지 처음부터 완벽한 공부법을 공부해서 시작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좀 도움이 됐나요? 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불합격을 피하는 방법은 있더라고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걸 실천해 나가면 어떤 시험이든 어떤 과목이든 정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우리 화이팅 하고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